며느리가 생기고 나서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명절에 열흘 전부터 준비한 음식은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라고, 다들 그렇다고 혼자 다독였죠. 근데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 엄마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발표하던 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짝을 찾았구나 싶었죠. 그런데요, 그 기쁨이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3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그 이후로는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지영, 32. 처음 인사를 왔을 때 눈이 참 맑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고 말이죠. 그런데요. 결혼 후 딱 3달째 되던 날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죠. 저는 주말이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밥 한번 같이 먹자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 전화기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라고.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싫다는 건가? 입에 담기가 무서운 생각이었지만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이었죠. 저는 열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맛있게 먹던 잡채, 전도 직접 부쳤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거실 한편에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가 봐 하고 저는 말을 걸었죠. 네, 요즘 좀 바빠서요 라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날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 사이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당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오늘 자고 가긴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야지 라고요.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혼자 상을 치웠습니다. 잡채가 절반도 안 줄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들이밀었던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린 건가?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만 탓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리 개인적인가? 가족이 먼저지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 며느리가 요리를 서툴게 하면 혀를 끌끌 찾고 아들 옷이 좀 구겨져 있으면 세탁을 제대로 안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요. 표정에는 다 나왔겠죠. 며느리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서운한 걸 다 털어놨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연락이 뜸하다. 명절에 일찍 가더라. 그런 말들을요.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엄마 말도 들어야 하고 아내 눈치도 봐야 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얼마나 지쳤을지 그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는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편들어 줍니까? 인터넷을 보면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문제라는 글이 넘쳐납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의 글들을요. 다들 얼마나 힘들었을지 읽으면서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도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닌데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솔직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뵙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도 쉬고 싶은 날이 있고 남편도 저랑 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상처받으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서럽기도 했지만요. 그보다는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게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영이한테 전화 받았다.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 지영이가 직접 전화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용기 있는 아이더라. 사실 그 말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말해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거구나 싶었거든요. 나한테 숨기거나 뒤에서 아들한테만 말하지 않고 직접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운함이 밀려왔거든요.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저는 아들 집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뭐 있으면 연락 오겠지 하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한 달이 얼마나 길던지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아들 어릴 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앨범 3권 분량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군대 떠나던 날. 사진 속 아들은 늘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의 전부였을 텐데 지금은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서럽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아직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한테 뭘 줬나? 밥, 학원비,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게 내버려 둔 적이 있었나? 그 아이가 다 컸다는 걸 진짜로 인정한 적이 있었나?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한테 무엇을 원하는 건가? 아들의 시간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인가? 솔직히는요, 후자였습니다.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 집에서요. 근데 거기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 둘만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 예순에 이게 뭔가 싶기도 했지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먹었지. 너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머니 좋아하는 수육 만들었는데 내일 가져다 드려도 돼?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오면 좋지. 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육을 만들었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그게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마음 안에서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냄비를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냄비를 받으면서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라고요. 이름을 불러준 게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웃었습니다. 아, 잘 드셔야 할 텐데요. 라고 하면서요. 그 웃음이 좀 달랐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아주 조금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셋이서 수육을 먹었습니다.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맛있다는 말, 어디서 돼지고기 샀냐는 말, 그런 얘기들이었죠. 근데 그 시간이 오랜만에 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가 그냥 하도록 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랑 TV를 보면서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이가 완전히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할 때도 있고 며느리가 표정이 굳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서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희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슬슬 때가 됐지 않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가 또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걱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이었겠죠. 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또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5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주말마다 전화하는 걸 줄였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먼저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은 날도 많고
그 집 밥상이 궁금한 날도 있습니다. 근데요, 참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저한테는 꽤 큰 변화였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사실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여자가 같은 남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방식으로 사랑하려다 부딪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방식대로 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처음엔 충돌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로 사시는 분도, 며느리로 사시는 분도, 혹은 그 사이에 낀 아들이나 딸로 사시는 분도요. 어느 쪽이든 쉬운 자리가 없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엇갈리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말자고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존중하면 됩니다. 며느리의 삶이 나와 다르다는 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걸,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답은 모릅니다. 완벽하게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압니다. 내가 먼저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게 포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에 계란말이 하나.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내일 며느리한테 문자 하나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지영아, 잘 지내지? 별거 없어도 돼. 그냥 궁금해서라고요. 짧게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됐다면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